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특히 지금,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버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워렌 버핏에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워런 버핏 회장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상 최고치간 주가에 대한 판단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있어야 되고, 또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핏 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경제 규모, 네.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세계적인 투자가 된 버핏은 그 지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한 15위 정도까지 하는 나라들의 그 버핏 지수죠. 시총 대비해서 GDP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치였을 때 그 비율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1등부터 15등까지 왔는데 딱 한 개의 나라, USA만 이제 100%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이제 한 30%에서 한 80%선 그렇게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고평가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고평가 버핏 지수로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가장 느낌이 높은? 강하다고 네, 볼 수 힘이 있죠. 강하다. 그래서 GDP가 한 21조 5천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40조 8천, 이제 2배가 넘어간 거죠, 거의.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물론 이제 세계 패권국이고 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력이 그만큼 파워풀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돈은 거지를 싫어해요. 네. 그 돈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채 비율이 낮아도 이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도 위험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선진국이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부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금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증시를 보면 그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최고였던 때하고 지금 현재 수준을 본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의 190%가 피크였는데 그게 지금 190%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심했을 때 153%였는데 지금 66% 정도 수준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360일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189 정도고, 우리 네. 한국 같은 경우도 GDP 대비해서 한 126% 갔다가 지금 이제 한 97 정도, 이제 그렇게 와 있어서, 미국이 이제 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상 지금 가장 그렇습니다. 센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 2월달 네.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100% 히스토리컬 하이에 그대로 네. 나와 있는 거고, 중국은 이제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남아있는 룸이 얼마냐,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중국은 한 43%, 일본은 52%, 독일은 한 80%,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한 77% 정도 된다.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3% 정도의 룸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룸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아니라 버핏 지수의 그렇죠. 이제 그 최고치를 대비해서 보는 거죠?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네. 그래서 최고치가 다 과열이라고 본다고 하면 과열 지표까지 도달하는데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인가. 네. 이제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가 가야 이제 피크아웃 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간접적으로 버블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빨간 색깔인데 이것이 이제 98년, 2000년 닷컴 버블 수준을 확 넘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2005년, 6년, 7년, 8년 그 수준을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2006, 7, 8년에 굉장히 셌는데 아직 중국은 뭐 그 정도를 못 가고 있다. 현재 수준은 한 66%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선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189%, 190% GDP 대비해서 와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이제 최고치고요. 그래서 뭐 법비 지수를 설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이 저평가, 고평가냐 얘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를 과거의 빅데이터로 보면 73 이하면 이것은 현격하게 저평가돼 있다. 네. 그렇게 보고 대략 한 94에서 125% 정도면은 뭐 적정하다. 네. 그렇게 보는데 136 이상 되면 약간 고평가인데 그런데 136을 훅 넘어가서 가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네. 이제 요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버핏 지수로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왼쪽 차트가 바로 이제 버핏 지수 트렌드인데 보면 이제 2008년 뭐 이때 보면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2015년에도 이제 높았고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제 66% 정도 그 GDP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빅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한 53% 밑에 가 있을 때 이것은 저평가다. 네. 근데 지금이 이제 66 정도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약간 고평가의 그 느낌이 있다. 네. 그렇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관심 가는 건 우리 한국인데. 네. 한국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한국이 GDP 대비해서는 97% 정도 왔었고, 그 피크였을 때 이제 네. 125%까지 간 거죠, GDP 대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룸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 정도 GDP 대가면 이건 저평가돼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0% 넘어서면 이제 오버밸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7.3, 뭐 2월 3일 정도가 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고평가 느낌은 지금 있다. 네. 그러나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 대비해서는 아직 조금 남아있다. 한 20% 정도. 그럼 버핏 지수만을 갖고 봤을 때 지금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좀 그렇죠. 가열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가장 이제 가열돼 많이 있고. 돼 있고, 네. 한국이 그 다음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네.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그 증시의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끝까지 갈 수는 없이 중간에 이제 설 건데 어디서 서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조정을 받는데 네. 결국은 미국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업률이죠. 네. 그래서 뭐 하루에 15만 명씩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실업률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것이 개선됐을 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버블이 깔아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금리일 것 같아요. 아, 중국의 금리요? 그렇죠. 예. 미국의 금리보다도 중국의 금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경기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당연히 자금 수요가 커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지가 않으면 금리를 나중에 올리는 것이고, 경기가 좋으면 먼저 올리게 되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뭐 실질금리든 정책금리든 간에 올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올릴 때가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먼저 선두주자가 이것이 뭐 이번에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크게 타격받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 쓰면서 올라가니까 전 세계가 따라가듯이 네. 반대로 실물 같은 경우도 중국이 먼저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서 금융시장에 변화를 주게 되면 다른 쪽은 아직 완전히 개화가 안 됐더라도 뭐 항상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는 거죠. 네.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리스크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이것을 물론 그것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인데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지금 어떤 나라의 주가도 실물 경기보다도 월등히 네. 과거보다도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버블이 붙어 있는 만큼은 네. 축소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바로 하락할 것이고 네. 이제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 중심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재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종의 충격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것이 예. 중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시장에 글로벌로 적용.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윌스 지수 대비 GDP 한 거나 뭐 다 이제 미국은 고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용이나 그 이제 급여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코로나19라는 충격이 거의 V자로 이렇게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정상화 됐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주식으로 보면 피크아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뭐 정상의 70%도 못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좀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을 때가 이것이 네. 환영받을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버블의 장에서는 네. 이것이 워닝 사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금리 같은 경우도 이것이 뭐 이제 기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그 경기가 최악이었을 때 이제 좋아지는 돈을 뿌려서 가는 것들도 있지만 또 진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 때문에 가는 것과 다르긴 한데 하여간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3%대를 넘어가면 네. 그 국채수익률 3년짜리로 요렇게 되면 이제 주가들의 조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9%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줄을 쳐놨습니다만 네. 요 레인지까지는 조금 더 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뭐 주가들은 다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금리라는 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에는 사이클적으로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이 선행을 하니까 주가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수요가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자금 수요가 생겨서 이제 금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바로 그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의 증가를 나타내면 그 네. 상승에서 가는 거고 네.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은 이제 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주요 근거의 논리들이 말씀하신 거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로서는 이게 전 세계 정부가 다가 아직 돈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워런 버핏이 얘기해주는 그 버블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안하면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시장의 과열 정도는 네. 이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종의 건강검진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채널에서도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변화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랠리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단 버핏 지수를 통해 현재 상황을 좀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소장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고용과 중국 금리를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